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본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재지의 시세 조종 피의자가 체포된 데 이어서 얼마 전엔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재개됐는데 개장 직후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 여파와 지금 증권사들 분위기부터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영풍재지가 주식 시장을 흔드는 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영풍재지 주식이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네. 때문에 지금 검찰이 시세 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요. 네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재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영풍재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 조정 주문을 집중할 경우에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00여 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도 면밀했습니다. 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들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들이 이달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네. 영풍재지와 영풍재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대한금속 주가가 하한가를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에 해당 종목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과 검찰이 압수수색과 체포 등 조치를 취한 후에 영풍재지와 대한금속이 다시금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역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주가 중인 여파로 다른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글로벌 주식시장도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코스닥 지수도 750선이 붕괴해서 오늘 3.5% 하락했습니다. 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네. 곳이 키움증권이죠. 맞습니다. 이 키움증권은 시세 조정 세력이 가장 애용했던 증권사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주가 조작 일당이 범죄에 사용한 계좌의 상당수는 키움증권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움증권의 영풍재지 증거금률이 다른 증권사보다 낮아서 시세 조정을 노리는 세력들이 키움증권 계좌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영풍재지 주가가 급등하자 다른 주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영풍재지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을 했어요. 사실상 미수거래를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주식을 사라. 거의 그렇죠. 그런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달 18일까지 영풍재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매매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상향 조절을 했어요. 네. 미수 거래야 주식 하시는 분 대부분은 잘 아실 테지만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죠.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으면 현금 40만 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서 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크지만 만약에 내려가면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거든요. 강제 처분 딱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키움증권 한 군데만 지금 영풍재지 증거금률을 40%로 산정한 게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이 증거금률을 산정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 기준이 적정했나에 대해서 또 따져볼 방침입니다. 네. 키움증권은 이제 당연히 자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영풍재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증권사 중에서도 키움증권은 유난히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키움증권 손실도 꽤 클 것 같은데 네. 키움증권이 입을 손실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키움증권은 고객 위탁 계좌에서 영풍재지 종목에 대해서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인 5,697억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죠. 네. 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요. 증권가에서는 회수 가능 금액을 다양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대밖에 회수를 못할 것이다. 네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오늘도 하한가를 맞았는데 그럼 깡통 계좌가 속출해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수금,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한 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절반도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강제로 그렇죠. 주식을 팔아도.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 때문에 키움증권 주가도 좀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700억 원 그래서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네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좀 힘쓸 계획이라고 했고요. 키움증권이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더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또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키움증권은 영풍재지 거래 정지 이후 이달 24일까지 48개 종목을 이제 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네. 소일고 외양간 고친 셈이죠, 사실.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증권사들도 이 과도한 미수거래를 막기 위해서 뭐 연이어서 그 증거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등 85개 종목의 증거금리를 기존의 30에서 40%에서 100%로 올렸고요. 네네. 이제 하루에 지금 85개 종목을 증거금리를 변경하는 게 이게 좀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85개면 꽤 많네요. 맞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노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19개 종목의 증거금리를 100%로 상향을 했고요. 네네. 삼성증권 역시 포스코 홀딩스, LS 네트워크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18개 종목의 위탁 증거금리를 10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100%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 자본으로만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만 사야 그렇죠. 되죠. 네. 비투가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주식 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 침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3분기 적자는 줄이고 D램은 흑자 전환. 오늘 오전에 SK하이닉스가 3분기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꽤 잘 나왔나 봅니다. 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제 3분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그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처음에는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좀 약간 손실이 컸어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 손실을 보면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시장 예상치는 좀 더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네네. 한 2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온 거군요. 시장 예상보다 좀 못 나왔어요. 안 나온 거군요.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이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천억 원이었어요. 2분기는 2조 8천억 원이었는데 3분기가 아까 1조 8천억 원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네네. 그래서 그럼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SK하이닉스 실적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올해 1분기 적자였던 D램 사업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 3분기에 네네. 이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뭐 흑자 전환했다 D램 사업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흑자라고는 밝혔고요. SK하이닉스의 가장 주력 제품인 D램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D램은 AI 등 고성능 서버용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 출하량이 약 20% 늘어났고요. 네. 평균 판매 가격도 10%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또 주력 상품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고용량 모바일 제품과 SSD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었고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네네. 설명회도 있었죠. 실적 맞습니다. 설명회도 있었는데 네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이 설명회에서 SK하이닉스는 이제 현재 실적이 나왔으니까 미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 내년에 시설 투자가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투자 규모를 보면 19조 원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겨울로 인해서 뭐 감산도 하고 작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내년 수요 성장을 주도할 D램인 DDR5 생산 확대에 나서고요. 내년 말까지 D램 10나노 4세대와 5세대 생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또 HBM 또 미래 그 차세대 반도체죠. 향후 대역폭 메모리 맞죠? 맞습니다. 네. 그 5년간 연평균 60에서 80% 성장으로 봐서 지금 이제 현재 HBM 주문 상황을 또 공개하기도 했어요.
5세대 HBM인 HBM3E가 네. 이제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서 생산 능력이 꽉 찼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객의 추가 수요 주문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또 압도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생산 능력 확충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업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3분기 0.6% 성장. 오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분기 우리나라 경제 GDP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6%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고요. 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지만 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 중동 사태와 유가 등의 동향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GDP는 코로나19 시기에 역성장을 잠깐 했지만 2020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네네. 하지만 수출 급감과 함께 지난해 4분기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부문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어떻죠? 일단 그 음식 숙박과 오락 문화 등 서비스 생산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이에 민간 소비가 0.3%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건강 보험 급여 등 지출이 늘었고요. 건설 투자가 2.2% 성장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수출은 이제 반도체, 기계 등을 중심으로 3.5%가 늘었는데 반도체가 상당히 지금 괜찮죠. 수입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을 위주로 2.6% 늘었습니다. 네. 오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4분기에 발표되는 거 하나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올해 성장률 목표치 이거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은행은 앞서 그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에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가 되어야 올해 1.4% 목표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6%지 않습니까? 0.1%포인트 약간 못 미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4분기에 좀 더 잘해야겠죠. 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의 중요 요소는 반도체 등 IT 경기와 대중국 수출이라고 봤고요. 네. 하나는 IT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요. 이 변수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따른 지정 확정 리스크와 이제 미국 고금리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봤습니다. 네. 또 오늘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GDP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가 있으나 전망대로 움직이고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고 특히 반도체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SK 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고 상당히 반도체는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분기 0.75% 성장 시에 1.4%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안 되면 1.3%, 네. 더 낙관적으로 보면 1.4%가 높은 1.5%라고 봤고요. 목표치를 넘어갈 수도 또 있는 있다라는 사람인 걸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감에 이제 경제 폭망설 등 야당에서 뭐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경제 성장률이 1, 2%가 되려면은 4분기가 마이너스 0.5%가 역성장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는 말이 안 되는 전망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